짠! 진짜 맛있다. 와, 원했던 맛이야. 안녕하세요, 순뱃설탕입니다. 이곳은 순설과 순납 그리고 순꾸리가 새로 이사를 한 집인데요. 오늘은 이 새로운 주방에서 베이킹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 집들이를 정식적으로 한 적은 없는데 곧 조만간 랜선 집들이를 통해서 집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만들 거는 로투스 브라우니 치즈케이크예요. 치즈케이크는 제가 며칠 전부터 너무너무 먹고 싶었는데 정말 진한 치즈케이크가 먹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재료를 팍팍 넣은 거는 홈메이드만의 또 매력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치즈도 듬뿍 넣고 브라우니에 초콜릿도 진짜 진하고 그리고 위에 바삭한 로투스가 올라간 치즈케이크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촬영하는 건 집에서 정말 편하게 브이로그 형식으로 촬영을 할 거고요. 촬영을 하고 나서 완성된 디저트는 집에서 함께 순남과 먹어보려고 하는데요. 편안하게 찍는 영상이니까 시청도 편안하게 즐겨주세요. 지금 먼저 브라우니를 만들 건데요. 오븐은 170도에서 예열해둔 상태고 브라우니 반죽부터 만들어 볼게요. 가장 먼저 초콜릿과 버터를 중탕으로 녹여줄 건데요. 중탕볼에 담은 초콜릿과 버터를 뜨거운 물에 올려놓고 이 버터와 초콜릿이 녹는 사이에 틀에다가 종이 호일을 감싸줄 거예요. 지금 사이즈 얼추 맞게 잘라둔 종이 호일을 가위집을 내서 틀에 맞게 끼워줄게요. 종이 호일 대신에 유산지를 써도 상관은 없는데 유산지는 너무 얇아서 치즈케이크가 굽고 나서 좀 달라붙더라고요. 그래서 종이 호일이 이제 조금 더 미끌미끌한 성질이어가지고 저는 종이 호일을 애용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틀에 맞도록 짠! 버터와 초콜릿이 빨리 녹을 수 있게 저어주고 브라우니는 정말 간단해요. 재료도 별로 안 들어가고 또 구웠을 때 실패가 별로 없는 품목이기 때문에 집에서 만들기에 정말 적합한 홈베이킹 메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깔리바우트 초콜릿을 사용했는데 조금 더 씁쓸한 브라우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카카오 함량이 좀 더 높은 70% 이상인 초콜릿을 사용하면 더 진하고 씁쓸한 초콜릿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요거는 제가 알기로 한 56%인가?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서 좀 더 달콤한 맛이 있고 밀키한 맛도 느껴지는 초콜릿이에요. 초콜릿과 버터가 녹는 사이에 달걀과 설탕을 섞어줄 건데요. 일단 달걀을 볼에 넣고 처음부터 설탕과 함께 섞어줄 거예요. 이때 설탕이 완전히 녹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두 재료가 섞일 정도로만 가볍게 섞어줄게요. 이렇게 섞이면 이제 녹여두었던 버터와 초콜릿을 넣어줄 건데 온도가 뜨거워서 달걀이 혹시 조금 익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넣을게요. 벌써부터 걸쭉한 반죽처럼 보이죠?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재료가 더 들어가는데 바로 당뇨분과 코코아 가루입니다. 두 가지 재료는 그냥 넣으면 뭉칠 수가 있기 때문에 체에 한번 쳐줄게요. 요즘에 뭔가 날이 더워서 기운이 떨어져서 그런지 이렇게 진한 치즈케이크랑 진한 브라우니 이런 게 땡기더라고요. 뭔가
진하고 강렬하고 단맛. 이런 걸 좀 먹어줘야 당 충전도 돼서 기운을 차릴 수가 있겠죠. 맛있겠다. 오랜만에 만드니까 제가 만들면서도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가루가 들어가면 확실히 반죽이 꾸덕꾸덕해집니다. 이렇게. 브라우니 반죽은 사실 이게 전부예요. 뭐 여기다가 견과류를 넣고 싶으신 분은 호두나 아몬드를 넣어도 좋은데 저는 치즈케이크를 깔끔하게 단면을 자르고 싶기 때문에 다른 부재료는 넣지 않고 이렇게 반죽만 만들어서 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품기는 빼고 아까 미리 준비해 두었던 틀에 반죽을 부어줄게요. 브라우니를 높게 굽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닥 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치즈케이크의 얇은 바닥 정도. 브라우니가 또 너무 많이 들어가면 치즈케이크 맛을 조금 해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높지 않게 굽는 거를 좋아합니다. 혹시 치즈케이크보다 브라우니 맛이 더 강렬하게 느껴졌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브라우니 양을 2배로 늘리셔도 돼요. 브라우니는 구우면 조금 부풀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만들어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평평하게, 최대한 평평하게 펼쳐주셔야 오븐에서 골고루 익을 수 있어요. 어느 곳은 안 익고 어느 곳은 너무 많이 익으면 먹는 곳마다 식감이 다르고 너무 얇은 곳은 탈 수가 있기 때문에 반죽은 최대한 평평하게. 이렇게 담아준 반죽은 이제 오븐에 구워줄 건데요. 미리 170도로 예열한 오븐에서 20분 정도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얇아서 20분 좀 긴가? 10분 굽고 상태를 보면서 구울게요. 오븐에서 브라우니가 구워지는 사이에 할 일이 있는데요. 바로 이 쿠키의 포장을 뜯는 일입니다. 원래는 정식 그 로투스 쿠키를 사려고 했는데 마트에 가니까 이 델로스 쿠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델로스 쿠키를 준비했습니다. 개별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씩 다 일일이 뜯어줘야 해요. 커피랑 먹으면 사실 제일 맛있는데 제가 커피를 못 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베이킹할 때 주로 사용을 하는 쿠키입니다. 한 8개나 10개 정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넉넉히 뜯고 남으면 먹으면 되니까. 이 쿠키는 다 좋은데 이렇게 간혹 뜯다가 부러진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이제 뱃속으로 어쩔 수 없이 가야지만 베이킹을 하려고 이렇게 하나하나 뜯을 때는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손이 많이 가잖아요. 이 쿠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그 에이스 과자 있잖아요. 저희 엄마가 그거를 커피에 찍어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제가 초등학생 때쯤 엄마가 그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니까 그 커피 맛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 몰래 그 쿠키를 찍어서 맛봤는데 그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저에게 진짜 완전 환상적인 맛이었어요. 이런 맛의 음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냉커피도 맛있고 따뜻한 커피도 맛있고 과자 찍어 먹는 게 너무 맛있어서 홀짝홀짝 몰래 먹었던 기억이 있는 그런 쿠키입니다. 이런 커피와 함께 먹는 쿠키를 볼 때 항상 그 추억이 생각이 나요. 그 당시에는 이 쿠키가 없었던 것 같은데 저게 있었어? 양과자 아니야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초등학생 때는 없었던 것 같아. 없었던 거 같아. 네, 그 당시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요새 무슨 카페 가면 이걸 서비스로 많이 주더라고요. 하나에서 2개씩? 그때 먹는 게 더 맛있더라고요. 사 먹는 것보다. 쓰레기는 한 곳에. 정전기가 생겨가지고 안 떨어져.
지금 둘, 넷, 여섯, 여덟. 2개만 더 까볼게요. 짜잔. 지금 집에서 이렇게 베이킹을 하는 게 처음이라서 순남이 숨구리를 안고 있는데요. 숨구리가 얼른 커가지고 이런 베이킹을 같이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같이 막 조물조물 만들면 너무 귀여울 것 같죠? 저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오, 지금 15분 정도 브라우니 구웠는데 완전 잘 익었어요. 확실히 아까 그 반죽보다 부풀기도 했고 보니까 두께감이 딱 좋아요. 이제 요게 식는 사이에 치즈케이크 반죽을 만들어줄 건데요. 뜨거우니까 한쪽으로 치우고 가장 먼저 크림치즈를 부드럽게 풀어줄 건데요. 저는 크림치즈를 냉동실에 보관해뒀던 상태라서 실온에 오랫동안 꺼내두었어요. 이 크림치즈는 냉장고에서 보관하면 금방 곰팡이가 피고요. 냉동실에서 보관하면 분리 현상이 생긴다는 단점이 있는데 그래도 곰팡이 핀 거보다는 분리가 돼도 반죽을 만들 수 있으니까 저는 보관을 냉동실에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보관을 하고 있고요. 일단 크림치즈를 최대한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그리고 크림치즈가 분리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치즈케이크를 만들 때는 사실 크게 상관이 없어요. 다만 크림치즈로 장식을 해야 될 때는 이렇게 분리된 크림치즈는 최대한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프로스팅을 만들었을 때 분리된 모양이 그대로 남기 때문에 그때는 이왕이면 새로 뜯은 크림치즈를 사용하거나 사용했었던 크림치즈를 냉장실에서 오래 보관하지 않았을 때 사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실온에 오랫동안 꺼내둬서 그런지 굉장히 부드러운 상태예요. 크림치즈가 부드럽게 풀리면 설탕을 넣고 잘 섞이도록 거품기로 섞어주세요. 액체 재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설탕을 완전히 녹이지는 않아도 괜찮아요. 막 이렇게 설탕을 넣으면 설탕을 녹이려고 엄청 저으시는 분도 계신데 그렇게 하면 사실 팔만 아프고요. 생크림이나 달걀이 좀 들어가줘야 설탕이 좀 잘 녹아요. 그러니까 두 재료가 섞일 정도로만 섞어주시고 다음은 플레인 요거트를 넣어줄 겁니다. 원래 정식 레시피에는 사워크림이 들어가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사워크림을 구하기도 어렵고 또 사워크림이 대용량으로만 팔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량을 쓰고 나면은 그 유제품이기 때문에 곰팡이가 굉장히 잘 피고 변질이 잘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간편하게 플레인 요거트를 사용해서 만들고 있어요. 이 플레인 요거트는 플라스틱 스푼으로 사용을 해야 유산균이 죽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거는 저의 최애 소장품 플라스틱 스푼이에요. 이게 원래는 키위를 먹는 키위 스푼인데 사용을 하고 나서 플레인 요거트를 먹을 때 쓰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생긴 것도 플레인 요거트를 싹싹 긁어 먹을 수 있게 생겼고 굉장히 단단해서 일회용으로 쓰기에는 아깝고 키위를 먹을 때나 이렇게 플레인 요거트를 먹을 때 사용하면 진짜 좋아요. 완전 요즘 최애 소장품. 싹싹 긁어서 넣어주시고 다시 잘 섞어주세요. 다음 들어갈 재료는 달걀인데요. 버터의 경우는 달걀을 조금씩 넣어야지 분리가 되지 않아서 좀 조심스러운데 이 치즈케이크를 만들 때는 사실 한 번에 넣어도 그렇게 크게 분리가 되지는 않아요. 이렇게 재료들이 잘 섞이면 그 다음은 생크림 투하. 생크림은 정 없으시면 우유로 대체하시거나 생략을 해도 괜찮긴 한데 확실히 생크림이 들어가야 부드럽고 좀 더 식감도 좋아요. 이왕이면 생크림을 구입해가지고 넣어야 또 제대로 만드는 맛이 나겠죠?
남은 생크림은 뭐 캐러멜을 끓여도 좋고 또 케이크를 만들어서 데코레이션을 할 때도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또 좋고요. 만약에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다 하면 치즈를 만들어서 보관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까지 잘 섞였고 이제 전분을 넣어줄 건데요. 전분은 특히나 밀가루보다 잘 뭉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체에 쳐주는 과정이 필요해요. 양이 적다고 체에 치는 과정을 무시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되면 뭉탱이가 있는 치즈케이크를 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체에 쳐주셔야 합니다. 베이킹은 과학이잖아요. 체에 친 전분이 잘 섞일 수 있도록 섞어주시고 마지막에 들어가는 재료는 사실 옵션이긴 한데요. 저는 좀 평소에도 새콤새콤한 맛을 굉장히 좋아해요. 식초를 그냥 찍어 먹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레몬즙을 추가로 넣어가지고 좀 더 상큼한 치즈케이크를 만들어줄 거예요. 뭐 신맛이 너무 강하면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거는 취향에 따라서 레몬즙을 생략하시면 되니까 저는 레몬즙을 한 바퀴 정도 둘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림치즈마다도 새콤한 맛이 진한 치즈케이크가 있고 본연의 치즈 맛이 강한 크림치즈가 있어요. 그 크림치즈도 취향에 따라 선택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새콤새콤한 맛이 있는 끼리 크림치즈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치즈케이크 반죽도 끝이에요. 진짜 쉽죠? 집에서 만들기 사실 제일 간단한 베이킹이기도 한 것 같아요. 쿠키를 제외하고 아까 구워두었던 브라우니에 치즈케이크 반죽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크림치즈로 치즈케이크 반죽을 만드는 사이에 브라우니는 거의 다 식었어요. 지금 거의 미온만 느껴지는 정도라서 바로 반죽을 부어줘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만약에 브라우니가 너무 뜨겁다 하시면은 브라우니가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반죽을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반죽을 넣을 때는 주걱을 사용해서 이 크림치즈 치즈케이크 반죽을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반죽인데요. 맛도 정말 진하고 이렇게 차갑게 보관해서 먹었을 때 꾸덕꾸덕한 치즈케이크 있잖아요. 그 치즈케이크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진한 반죽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레시피예요, 이건. 크림치즈 반죽도 평평하게 펼쳐주시고 지금 오븐은 170도로 예열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같은 온도로 구워줄 거기 때문에 브라우니를 빼면서 그냥 오븐을 켜두시면 돼요. 이렇게 평평하게 정리가 되면 아까 포장을 벗겨두었던 이 쿠키로 장식을 해줄 건데요. 윗면에다가 차곡차곡 올려주면 됩니다. 이게 한 봄쯤부터 베이킹 카페에서 유행을 하던 레시피더라고요. 저도 이 케이크를 먹고 싶은데 주변에 파는 곳이 없어가지고 요즘에 치즈케이크 아리를 좀 하다가 집에서 만들어보자 하고 생각을 했어요. 집에서 만들면 많이도 먹을 수 있고 또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만들어서 먹을 수가 있잖아요. 재료 듬뿍듬뿍 넣을 수 있고 쿠키는 일렬 종대로 잘 깔끔하게 세우도록 합니다. 지금 보니까 8개 정도면 되겠어요, 쿠키가. 이왕이면 글자도 앞면을 다 보게끔. 디저트는 또 눈으로 먹는 음식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짜잔! 굽기 전인데도 모양이 굉장히 예쁘죠? 쿠키가 올라가니까 벌써 데코레이션이 끝난 기분이에요. 이제 이 치즈케이크를 오븐에 구워줄 건데요. 170도의 오븐에서 40분에서 50분 정도 상태를 보아가면서 노릇노릇하게 구워줄게요. 시간은 일단 40분. 지금 50분 정도를 구워서 윗면이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졌는데요.
이렇게 구운 치즈케이크는 따뜻할 때 먹는 것보다 차갑게 보관을 해서 먹는 게 훨씬 맛있어요. 일단 치즈케이크는 굉장히 말랑말랑한 상태이기 때문에 틀에서 분리하지 않고 틀이 조금 식으면 틀째로 냉장고에 넣어서 차갑게 보관을 한 다음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겠죠? 완전 기대됨. 오늘의 설거지. 베이킹을 하면서 이만큼 설거지가 나왔는데요. 여기 채까지. 이 설거지는 이따가 순남이 해줄 테니까 일단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해준다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두기만 할게요. 비주얼 장난 아니다 진짜.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일단 다 좋아하는 조합이라서 응. 호불호가 없는 조합이야 이거는. 자기는 셋 중에 뭐가 제일 좋아? 다 좋아. 다 좋아? 응. 역시. 색감도 다 좋고 응. 너무 좋은데? 나 군침 돌아 지금. 빨리 먹어보자. 자, 하나씩. 하나씩. 1인 1 치즈케이크. 오, 일단 부드러워. 짠. 진짜 맛있다. 와, 원했던 맛이야. 최근에 진짜 치즈케이크 먹고 싶었는데 맞아. 사 먹었을 때 만족한 게 아직은 없었어. 와, 이 맛을 찾고 싶은데 혹시 만들어 먹어야 되나 봐. 브라우니가 되게 꾸덕꾸덕하고 아, 치즈는 사르르 녹고. 내일 먹으면 진짜 더 맛있어. 당일에 먹어도 이렇게 맛있는데 내일 먹으면 브라우니랑 치즈케이크 더 촉촉해지거든. 진짜 맛있다. 생각보다 안 달지. 하나도 안 나는데? 브라우니가 쌉쌀한 맛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 먹어보니까 진짜 일단 맛있고, 이 조각조각이 금괴 마냥 자를 수가 있어가지고 케이크는 한 번 먹으면 이제 보관하기가 좀 어려운데 얘는 따로 포장지나 그냥 이쁜 상자에다가 차곡차곡 쌓으면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진짜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이 종이 호일이나 유산지로 사탕 포장하듯이 개별 말면. 포장하면 선물하기도 진짜 좋아. 캐러멜처럼 맛있겠다. 오늘 일어났다. 됐자. 남은 건 냉장고에 넣어서 오늘 두고두고 먹어야겠어요. 금방 먹을 것 같다. 진짜 맛있어. 응. 이거 금방 먹겠는데? 부모님한테도 드려도 안 달아서 좋아하실 것 같아. 오늘도 하루가 이렇게 지나가고 너무 맛있는 디저트까지 먹으니까 하루가 너무 행복해. 알찬 하루였다. 오늘은 치즈케이크의 하루. 다음엔 어떤 하루가 될까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꼭 만들어 보시고요. 순백설탕의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 수고했어. 수고했어.